사람은 아픔을 겪으며 성장한다고 하죠. 이별의 위기를 겪었으니 또 한 뼘 자라겠지 싶죠. 근데 이별도 이별 나름이지 파혼 한번 겪어보면 아주 늙어요, 늙어.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정말 잘해야겠죠? 안녕하세요. 리얼연애 전문가 한방원입니다. 아니, 다들 쉽게 결혼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결혼이 어려워? 라고 생각했다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깊은 고뇌에 빠지고 누구나 한 번쯤은 찌질해지고 다 이거 견디고 결혼하는 겁니다. 오늘은 메리지 블루, 결혼 전 파혼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롤렉스 시계 받고 싶다. 예물. 아주 옛날에는 예비 며느리 바느질 실력을 보겠다고 비단을 보내면 며느리가 옷을 지어 보내고 시댁에서는 답례로 돈을 보냈다고 해서 예단, 답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결혼의 의미로 양가에서 선물들을 주고 받는답니다. 남자는 주로 시계를 선물 받고 여자는 주로 가방이나 액세서리를 선물 받곤 하죠. 다른 것들도 있고요. 우리 회원 중 한 분도 이 문제가 고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에게 고민을 토로했어요. 언니, 그래도 저는 어머니가 브랜드 반지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종로 가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물론 거기 가서 해서 기분 나쁜 건 아닌데요. 예비 신랑이 자기 누나는 롤렉스 시계 받았다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저보고 해달라는 얘기인가요?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반드시 생겨요. 돈에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유독 예민해지는 거죠. 근데 시댁에서는 종로 가서 반지 해주겠다고 하면서 예비 신랑은 자기한테 비싼 시계 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해가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남성분께 티 안 나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누나, 저는 미순이한테 그걸 해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제 누나가 예물로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그게 아무 필요가 없더라. 그러니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런 의미로 얘기했던 건데 미순이는 제 의도와 다르게 느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했어요.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결혼은 누구나 인생에서 딱 한 번이었으면 하니까 더 예민하고 더 좋은 거 하고 싶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비용이 올라가니까 사람이 엄청 날카로워지거든요. 그렇다 보니 주변에서 보면 상견례하고 결혼 준비하면서 깨지는 커플들이 은근히 꽤 있어요. 두 번째, 양가의 자존심 싸움. 상견례라는 건 양가의 가족끼리 인사를 하는 자리인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마인드가 있잖아요. 내 새끼가 세상에서 제일 귀하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 뭐 이런 거 말이죠. 누구나 자기 자식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그런 감정이 툭툭 나올 때가 있답니다. 그럴 때 서로 오해를 하거나 감정이 격해져서 집안 어른들끼리 악감정이 쌓이고 악화되다 보면 그게 결혼을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경우가 꽤 있어요. 우리 회원 중에 이런 사례가 있었죠. 남자분이 훈남에 돈도 잘 벌고 스펙도 좋은 분인데 이분 어머니가 상견례 자리에서 약간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말이 나왔던 거죠. 사실 우리 아들이 주변에서도 소개가 많이 들어왔고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정말 너무나 우리 아들을 탐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가 지연이 같은 애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 할 줄 몰랐어요. 이런 얘기를 들은 상대방 어머니가 감정이 확 상했죠. 그래서 바로 받아친 거죠. 어머, 그러셨구나. 저희 딸도 마찬가지로 주변에서도 소개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거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양가 모두 사실 서로 웃고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 미묘한 신경전 속에서 약간의 충돌과 기분 나쁨이 느껴진 거죠. 그런데 얼마 후 여자 쪽 어머니께서 생각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열받은 거지. 그냥 판단이 들었는지 나 이 결혼 못 시키겠다.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었는데요. 이런 부분 또한 그때 상대 남성 어머니가 어떤 의도로 그 상대 여성 어머니께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됐는지 확인을 해보니 상대 남성 어머니께서는 그냥 난 이렇게 우리 아들이 누구랑 결혼할지 몰랐는데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데리고 왔구나. 둘이 결혼하는 게 좋다. 그런 표현을 저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나쁘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견례가 결혼 당사자들에게도 긴장되고 어렵고 어색한 자리지만 양가 부모님 역시도 똑같이
똑같이 어렵고 어색한 마음으로 참석한 자리일 수 있잖아요. 어색한 분위기를 깨트리고자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졸지에 더 어색한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의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오해하게 되면 자식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싫다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둘이 너무 사랑했지만 사소한 말 한마디, 잘못된 표현들이 쌓여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세 번째, 궁합. 매칭이 된 남녀가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궁합을 보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궁합을 맹신해서 보기보다는 그냥 재미로 가볍게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같은 커플 매니저들은 극구 말린다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들 이야기를 하면 좀 달라지죠. 저희 회원 중에 어떤 남자 회원분의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그러셨나 봐요. 3번 이상 만난 여자들과는 궁합을 꼭 봐야 한다. 너한테는 금이 많은 여자가 좋단다. 하고 말이죠. 근데 그 남자분이 매칭된 여자분에게 호감을 느껴서 궁합을 보게 되었는데 궁합이 썩 좋은 편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 어머니 반대로 헤어지게 되었죠. 그렇다 보니 정작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타났을 때 궁합을 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은 새로운 여자분과 교제를 하면서 어머님께는 궁합이 좋다고 하네요. 이렇게 거짓말로 둘러댔고 결혼을 추진한 거죠. 그런데 결혼식 하기 몇 주 전 어머님은 궁합이 얼마나 좋은지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다고 했고 확인 결과 나쁜 궁합은 아니었지만 아들이 거짓말로 이야기했던 만큼 엄청 좋은 궁합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님은 충격을 받으셨고 결혼식을 한 해 만에 난리가 났고 결혼을 준비하는 당사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또 제가 나서서 중재를 했고 둘이 서로 사랑하는데 그게 최고의 궁합 아니겠어요? 이렇게 남자분이 어머님을 설득했고 남자분에게는 이런 위기일수록 여자분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얘기했죠. 다행히 웃으며 결혼에 꼴이 나였고 지금은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13년간 커플 매니저를 하면서 겪었던 메리지 블루, 결혼 전 파혼을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실제 파혼한 사례가 궁금하다면 제 영상 회원들이 파혼하는 3가지 사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순간인 만큼 서로 예민해지기도 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다 보면 좌절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중간자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건 바로 자식, 즉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중간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게 조율해야 하고요. 난 도저히 좋게 말하고 돌려서 말하는 거 못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저 한방언니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여러분의 행복한 결혼과 연애를 위해 지금까지 한방언니였습니다.